오늘은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책에서 레스터가 죽음의 공포를 직면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43살 때인 1952년이었다. 나는 필사적인 심정이었다. 죽음에 대한 이 공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두려움보다도 무서웠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결심하게 만들었다. 답을 얻든지 아니면 심장병이 날 죽이기 전에 스스로 지구를 떠나기로 말이다. 나에게 삶이란 무엇이고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준 것은 바로 그 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결심이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채 며칠을 지낸 후 나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빠져나갈 길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아파트에 홀로 앉아서 나는 그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문제를 가졌으니 답을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 앉아 말했다. 레스터, 넌 똑똑하다는 놈이야. 고등학교는 수석으로 졸업했지. 전국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험을 통해서 3가지 장학금밖에 안 주는 루트거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았어. 대학도 수석 졸업을 했어. 하지만 그래봤자 뭘 하겠는가. 난 아둔하고 우둔하고도 어리석었다. 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얻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행복해지는 법 말이다. 글쎄 뭘 해야 하나? 과거의 모든 지식은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다 버리고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좋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맛보았던 자잘한 행복들을 되짚어 봤는데 그것은 언제나 여자와 관련되어 있었다. 아, 여자의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의 실체로구나. 그러다가 생각했다. 글쎄, 여기 있는 나는 여자의 사랑을 받았고 아직도 나를 원하는 사랑스러운 여자들이 있어. 하지만 여전히 불행하잖아.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행복은 사랑받는 게 아니군. 나는 그것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을 때, 그때 행복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론. 사랑할 수 있는 내 능력만큼이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힘을 쏟는 아주 치열한 과정에 돌입했다. 과거의 내 행동들을 돌이켜봤다. 나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때도 사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여자에게서 뭔가를 바랐기 때문에 잘 대해줬던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이런 레스터, 이건 당장 고쳐 하고 자신을 야단치곤 했다. 앞으로는 여자에게서 뭔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고칠 점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자신을 고쳐나갔다. 그 다음에 큰 깨달음은 지성의 정체에 대해서였다. 나는 우리가 제각기 저도 모르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단일의 전체적 지성을 감지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 있는 정도만큼 각자에게 열려 있었다. 나는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 자신의 책임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늦든 빠르든 간에 물질적 차원에서 실현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던
모든 일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 책임을 찾다가 그 일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되는 생각이 마음에 떠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던 지옥을 놓아보내어 없애고 있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바로잡고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애쓰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잠재의식 속의 생각을 찾아내어 바로잡자 나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갈수록 더 행복해졌다. 내가 감지했다고 여겨지는 그 지성의 전체상은 흥미로웠다. 운전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범프카를 탄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는 놀이공원의 광경이 문득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가 천정에 달린 전원 와이어로부터 범프카로 연결되는 전선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천정의 전원은 전체적 지성의 상징이고 범프카로 연결된 전선은 우주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의 상징이다. 우리는 모두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서로 좌충우돌 부딪히고 있었다. 조화롭게 한 방향으로 함께 달리지 못하고 말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지성을 기껏 이리저리 서로 부딪히는 데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삶과 지성에 대해 떠올렸던 첫 번째 통찰의 전모였다. 우리는 모두가 저 위에 있는 무한한 지성의 직통으로 닿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맹목적이고 그릇되게 서로를 대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첫 2달 동안 나는 무엇이 행복이고 지성이고 사랑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씩 얻어가는 동안 나는 점차 불행과 긴장의 짐을 벗어 내려놓고 있었다. 맨 첫 번째 통찰은 사랑에 관한 것으로 나의 행복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의해 정해진다는 깨달음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통찰이었다. 그것이 나를 해방시켜주기 시작했다. 병에 걸려 있을 때는 한 조각의 자유도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진다. 나는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사슬의 한 고리를 붙잡았고 그 사슬 전체를 손에 넣기 전에는 그것을 놓아보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다음엔 내 생각들의 총합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내게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과거에 굳어져서 지금은 모두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강박적인 행동들을 지워냄으로써 내 삶을 내 손으로 운전해 갈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진정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가 한계없는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한계는 과거에 학습하여 붙들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관념들일 뿐임을 말이다.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제약들을 쉽게 떨어낼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 작업해가는 동안 나는 갈수록 자유로워졌다. 가슴은 갈수록 가벼워졌다. 나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졌다. 마음은 더 고요해졌다. 그러자 호기심이 발동하여 나를 끝까지 데려갔다. 이것만으로도 이토록 좋으니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밝혀봐야겠다. 끝까지 한번 가볼 테다. 나는 대부분 불행했던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이 멋진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것을 모두 갖고 싶었다. 나는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신기한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모든 곳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한 행성들에 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음엔 대륙을 가로질러 로스앤젤레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 거실에 사람이 3명 있군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문득 내가 그를 겁에 질리고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통화를 얼른 마무리해야 했다. 나는 신성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너무나 흐뭇한 느낌의 경의를 느꼈다. 나를 매혹한 것은 그런 능력 자체가 아니라 신성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자가 되어 지켜보는 것이었다. 내가 행위자라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것은 집착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것에 빠져들면 나아가기를 멈춰버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세상이 정신작용의 산물, 곧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니 꿈속에서 다시 그런 능력에 매혹되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던 그곳에 도로 갇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나의 구도가 끝을 향해 다가가던 어느 날, 맙소사, 나는 그곳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의 꿈과도 같아서 하나의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간밤의 꿈과 매한가지로 실제한 적이 없는 하나의 꿈이었다. 당신이 간밤에 꿈꾸은 현실이었는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이 현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물론 이 매일의 깨어있는 상태로부터 깨어날 때까지는 그것은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진다. 내가 발견한 새로운 현실이란 나의 있음, 그것이었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의 전부였다. 나의 있음이 우주에 불변하는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사실에 나는 물론 펀치를 맞은 것처럼 혼수 상태가 되어 해롱해롱 얼떨떨해하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는 온 세상이 완벽해 보였다. 내 몸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그 또한 완벽한 그것의 일부분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나의 모든 병증을 단숨에 치유시켰다. 영적으로 상승해가는 그 길에서 몇 번인가 몸에 엄청난 기운을 충전시켜주는 깨달음을 경험할 때는 빠른 걸음으로 수 킬로미터를 하염없이 걸어가야만 했다. 그중 어떤 깨달음은 정말이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여러 번이나 나는 그 새롭고 강렬한 에너지를 털어내기 위해 하염없이 걷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야말로 나의 본성임을 새록새록 깨달으면서 나는 잠재의식의 장애물과 습관과 경향성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갈수록 더욱더 자유로워졌고 마음의 제약이 충분히 지워진 이후로는 나의 참자아가 내 앞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상태 속으로 절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나의 진정한 나는 오직 있음, 오직 존재일 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있음은 곧 정확히 우주의 있음임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나는 이 우주 속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었다.
그 안에 낱낱의 원자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이 분리된 개인, 에고라는 느낌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 나는 곧 이 우주에 있음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온 우주를 내 상상 속의 한 심상으로 하나의 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하나의 몸이라고 상상, 아니 꿈꿨다. 그리고 바로 지금도 나는 내가 이 몸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 사실은 있는 유일한 것은 있음일 뿐이다. 그것이 만물의 배후에 있는 변함없는 실체이다. 여기까지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레스터는 심장혈전증 판정을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앞에 두고 그 두려움을 똑바로 응시하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삶이란 무엇이고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데요. 그가 깨달은 첫 번째 통찰은 행복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타인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안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깨달은 두 번째 통찰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는 대신에 어떤 상황이나 타인 탓을 하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힘도 없는 무력한 희생자 노릇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책임은 나 아닌 내 바깥의 그 어느 곳도 아닌 온전히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야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 어느 누구나 상황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의 세 번째 깨달음은 우리는 한계없는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지닌 생각과 관념의 틀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자신을 한계짓는 생각을 놓아준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외따로 존재하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이 우주와 하나 되어 존재하는 그저 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와 하나 되어 그저 있음의 경지를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에 몰입해서 무아지경에 빠질 때, 혹은 위대한 대자연을 보거나 어떤 경이로운 장면을 보았을 때 넋이 나가서 나 자신을 잊어버릴 때,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이미 우리는 이 우주와 하나 되어 그저 있음의 경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모두 이미 깨달은 존재들입니다. 일상의 순간순간들에서 이 있음의 경지를 느끼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